지금은 저런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2,400만 동족들을 영적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980년도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지죠. 어쨌든 이게 164명 정도의 한국민들이 희생되고 그 과정에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한국의 대학생들부터 야, 이거 대한민국 문제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70년대 의식과 80년대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7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은요, 반조선민주주의 이민공화국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친북이나 종북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어쨌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은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대학생들한테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982년도에 서울대 법대 다니는 사람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스스로 도입을 하죠. 북한의 이 주체 사상이 도입이 되면서 주체 사관도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소개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민중사관이라고 이름만 바꾼 겁니다. 80년대부터 우리의 역사 인식 자체가 북한식으로 보는 지식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지식인들 가운데 지도층도 많이 들어가 버리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종북주의나 친북주의가 나오고 이 종북주의, 친북주의라는 썩은 늪에서 독사도 나오고요. 독충도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 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80년대 주체사상이라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이건 뭐 저도 제가 90년도에 대학에 갔지만은 저희 형님들이 다 80년대 학번들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한 거죠. 저희 형님들 친구들 가운데 주사 맞은 친구들 꽤 있었어요. 이게 민족주의자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거든요. 그들은 다 민족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광주라는 치명적 타격을 정신적으로 입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국 역사를 보니까 북한의 주체성, 자주성이 있고 여기에 바로 정통성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이 NL적 인식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 82년도 서울대생들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한 10%, 2,000명 정도가 이런 NL적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나머지 18,000명은 정상적이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게 80년대를 쓸어버린 겁니다. 주사파들, 피리파는 주체사상이 아니라 순수 공산주의자들인데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10% 차지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90% 학생들도 부채의식이 있어요. 빚짐의식. 뭐냐면은 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주사파 너희들이 말이 옳은데 근데 나는 차마 희생 헌신을 못하겠다. 야,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그래, 너희들 생각이 옳다.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미안해했다라는 게 사실 80년대 대학을 다닌 엘리트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주사파가 아니어도 그 주변부에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0년 지나버리면 한국의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류가 지금 한국 정치권에도 가장 강력한 파벌을 이루고 있죠. 숫자는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같이 감옥 왔다 갔다 하면서 초류탄 던지면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동주열로 뭉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주사파는 아니더라도 이들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빚짐의식, 부채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80년대 이 문화 권력이 지금은 거의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는 NL적 인식들, 이 흐름들은 선동 능력과 동원 능력이 있습니다. 선동 능력은 뭐냐면요. 어떤 이슈가 터진지 간에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거짓말을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는 이 문화 권력이 잡고 있거든요.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천안함의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도 북한이 안 했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국민의. 마지막 여론조사 했을 때 3분의 1로 나왔어요. 이게 문화 권력의 힘입니다. 미디어를 동원하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마찬가지죠.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99.8%가 유럽에서 나왔어요. 0.2%가 일본과 호주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그러니까 미국산이기 때문에 문제죠. 미국이기 때문에. NL적 인식에서 보면 한미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한미 FTA가 맺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못 알도록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들을 광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동원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 이 문화 권력이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지금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사실 문화 권력이라는 실제 경성 권력을 만들어내는 연성 권력이 이 NL적 인식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요. 쉽지가 않은 싸움이에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한국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자유통일입니다. 그래서 평양 정권이 끝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남한에 NL이 있건 주사파가 있건
북한 정권이 망하면 그때는 그냥 유럽식 좌파가 될 수가 있어요. 체제의 부담이 되진 않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치명적 부담은 되진 않습니다.